당신도 아마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쿠팡 앱을 켜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탈퇴를 찾아 헤맸던 경험. 실제로 11월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자 탈퇴 버튼을 못 찾겠다는 글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름,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쿠팡에 맡긴 모든 것이 5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쿠팡의 갑작스러운 발표.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명 분뿐입니다. 외부 전송도 없었습니다. 3,370만 명에서 3,000명으로 1만 분의 1로 줄어든 숫자였다. 그리고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입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놓고 쿠팡과 정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한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쿠팡과 정부,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왜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의 언어인지. 이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신뢰의 언어 충돌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 11월 말의 상황부터 돌아가보자. 11월 29일 금요일 저녁, 쿠팡이 긴급 공지를 보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3,370만 개 계정,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최근 5건의 주문 이력까지. 한국 사람 둘 중 한 명은 정보가 털린 셈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유출 기간이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쿠팡은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우리 정보를 이렇게 관리했다고? 다음 날부터 쿠팡 탈퇴 러시가 시작됐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쿠팡 앱에는 탈퇴 버튼이 숨겨져 있었다. 설정 고객센터 채팅 상담 탈퇴하고 싶어요. 입력, 상담원 연결 이유 설명, 최종 확인, 최소 7단계였다.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탈퇴 방법을 물었고 유튜브에는 쿠팡 탈퇴하는 법 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보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2월 1일 쿠팡 앱의 일간 활성 이용자가 1,79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보다 오히려 170만 명이 늘었다. 사람들은 탈퇴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쿠팡 앱을 켰다. 왜?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유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결국 물건을 주문하려고. 이게 바로 락인 효과다. 쿠팡 없이는 하루를 못 사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가 이상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쿠팡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쿠팡이 갑자기 보도 자료를 냈다. 유출자를 특정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노트북도 회수했습니다.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개뿐입니다. 3,370만 명에서 3,000명으로 숫자가 1만 분의 1로 줄어든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조사 결과 발표였을까? 나는 여기서 멈칫했다. 쿠팡이 이 발표를 왜 크리스마스 오후에 했을까? 정부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데 왜 혼자 발표한 걸까? 쿠팡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루라도 빨리 고객 불안을 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나는 이 발표 타이밍에서 다른 걸 봤다. 쉽게 말하면 쿠팡은 기준점을 선점하려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쿠팡이 먼저 3,000명이라는 숫자를 세상에 던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정부가 무슨 발표를 하든 사람들은 쿠팡의 3,000명과 비교하게 된다. 정부는 3,370만 명이라는데 쿠팡은 3,000명이라고 하네. 이 순간 기준점은 쿠팡이 쥐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경찰도 신중한 입장을 냈다. 쿠팡이 제출한 증거가 사실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안 맞기 시작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쿠팡과 정부는 왜 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기에는 시간의 구조가 숨어 있다. 쿠팡이 보는 시간과 정부가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쿠팡이 보는 시간, 24시간. 쿠팡은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 11월 29일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쿠팡 주가는 5.3% 폭락했다. 쿠팡에게 중요한 건 빠른 안정화였다. 시장을 안심시키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주가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쿠팡은 서둘렀다. 12월 25일 발표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였다. 범인을 잡았고 기기를 회수했고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 이 메시지를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알려야 했다. 정부가 보는 시간 1년. 정부에게 중요한 건 절차적 정확성이었다.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포렌식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식 결과를 발표하는 것. 이 과정은 최소 몇 달이 걸린다. 정부 입장에서 쿠팡의 발표는 조사 중인 사건의 결론을 기업이 먼저 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발끈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이 2시간의 충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충돌은 이번이 처음일까? 감정은 빼고 결과만 보자. 쿠팡 12월 25일 발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 쿠팡 주가는 회복 신호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들은 여전히 쿠팡을 썼다. 셋째, 집단소송 준비 카페 가입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이건 전체 유출자의 약 1.5%에 불과하다. 넷째,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과기정통부 차관급이던 TF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다섯째, 12월 30에서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가 예정됐다.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노동위, 기재위, 그리고 외교통일위까지 6개 상임위가 동시에 움직였다. 왜 외교위까지? 쿠팡의 미국 로비 의혹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 5년간 미국 의회에 약 155억 원의 로비 자금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에 14억 원을 기부했다. 여섯째,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증거를 검증 중이다.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졌다는 쿠팡의 주장, 3,000명만 저장됐다는 쿠팡의 주장, 이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게 숫자가 말하는 전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보인다. 한국 국민은 쿠팡을 비난했지만 쿠팡 앱은 계속 켰다. 정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쿠팡은 이미 기준점을 선점했다. 시장은 쿠팡의 발표를 신뢰하는 듯 보이지만 정부는 쿠팡의 발표를 불신한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를 가리킨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신뢰의 판 위에 서 있다. 이런 일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 SK텔레콤 무단 소액 결제 사건. SKT는 펨토셀 관리 부실로 고객들이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발생했다. 그때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기업은 피해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했고 정부는 관리 부실이라고 했다. 결과는 SKT는 과징금 1,347억 원을 물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19년 배달의 민족 노동자 이슈.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노동자 지위를 두고 충돌했다. 기업은 자영업자라고 했고 정부는 근로자라고 했다. 누가 먼저 기준을 정하느냐가 결국 판을 결정했다. 이 모든 사건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기업은 시장 안정을 우선한다. 정부는 절차적 정확성을 우선한다. 소비자는 편의성을 우선한다. 세 가지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 같은 사건도 세 개의 현실로 읽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사실인가가 아니라 누가 기준점을 먼저 만들었나로 현실을 읽게 된다. 그리고 지금 쿠팡 사태도 정확히 같은 구조 위에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쿠팡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둘 다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가? 지금의 발언들은 모두 임시 기준이다. 쿠팡의 3,000명도 확정이 아니다. 정부의 3,370만 명도 최종 결과가 아니다. 공식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12월 30에서 31일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 경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사건의 진짜 위험은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위험은 기업이 정부보다 먼저 결론을 내버릴 수 있다는 구조다. 쿠팡이 12월 25일 한 일은 단순한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기준점을 정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만약 이게 통한다면 다음번 사건에서도 기업들은 같은 방식을 쓸 것이다. 정부 조사보다 먼저 발표하고 여론을 먼저 장악하고 기준점을 먼저 선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다. 쿠팡과 정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뢰의 언어로 점유된 판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팡은 시장의 언어로 말한다. 정부는 절차의 언어로 말한다. 소비자는 편의의 언어로 말한다. 그리고 이 세 언어는 서로 통역되지 않는다. 이 충돌은 진실을 더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신뢰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질문 하나. 당신은 이 사태를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절차와 정부? 시장과 기업? 아니면 편의와 소비자?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그 기준이 다음 사건에서도 여전히 유효할까? 당신은 어느 판 위에 서 있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